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포커스 62강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쟁에서의 미국의 행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로 말씀드린다면 결론적으로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 못하는 미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이 참가한 전쟁에서 미국은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 짓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그 강의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엔타임 오늘 현장은 24년 2월 23일입니다. 먼저 오해함이 없도록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본 엔타임 강사 연의 경우에는 이제 한미 동맹은 한국의 생존에 극히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6.25 전쟁에서 한국을 도와준 것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오해함이 없도록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본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냉철히 생각할 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참전한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미국의 국력과 군사적 역량으로 볼 때 이제 미국은 전면적 총체적 전쟁에서 나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왜냐면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것이 미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전면적 총체적 전쟁을 벌인다고 한다면 이 지금 미국을 이길 나라는 없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면적 총체적 전쟁에서 나약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참전하는 전쟁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참전한 전쟁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라고 말할 것까지 이렇게 너무 심한 말이지만 사실상 승리는 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왜 미국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행태를 보이는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기반의 나라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독교 성전주의 전쟁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의의 전쟁만 수행한다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사실 항상 정의로운 전쟁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쟁 자체가 인간의 실존이고 그러한데 이제 기독교 성전주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정의를 위한 전쟁만 하고 너그러운 전쟁, 잔혹하지 않은 전쟁, 인권의 나라, 이제 잔혹하지 않은 나라 이런 이미지 어떻게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어떤 인식이라 그럴까 어떤 착한 이제 사람 어떤 컴플렉스라 그럴까 하여튼 그 그런 것은 이제 기독교 기반이 이제 일단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참가하는 전쟁에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참가하는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은 어때요? 그러니까 PC주의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이 돼가지고 참가 거짓이 구분이 안 되고 거짓 인권이라든가 정보 지식 미디어 등이 조작이 일성화됨으로써 또한 이런 미국이 어떤 전쟁에 있어서 그 전쟁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조작된 미디어 환경에 노출되어서 이러한 이제 상황에 승리하지 못하는 전쟁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특별히 이제 미디어 여론에 좌우되는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은 미디어, 언론에 좌우되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상자가 조금이라도 발생이 하거나 또 대량으로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면 전쟁 참전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악화가 되기 때문에 어떤 군사 작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제약을 받게 되고 한계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점 그리고 또 그
저기죠.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선거제도 4년마다 그죠? 이렇게 또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또 중간 선거가 또 있잖아요. 그죠? 상하원 국회의원 선거. 그렇기 때문에 전쟁보다 항상 상위에 있는 미 대통령 선거 환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그 환경이 그거보다 그 포커스가 미 대통령 선거라든가 미 상하원 중간 선거에 또 있기 때문에 그죠? 어떤 전쟁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론의 눈치라든가 그 미 대통령의 이런 그다음에 각 정당의 그 어떤 인기라든가 이런 것에 이제 좌우가 되기 그런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러한 한계점, 그죠? 전쟁이 다 이렇게 어떤 기독교 성전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어떤 너그러운 잔혹하지 않은 전쟁이라든가 이런 나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세계가. 그런데도 이러한 이제 기독교 기반, 그 다음에 미디어 여론 환경, 그 다음에 민주주의 어떤 선거제도, 계속 돌아오는 선거에 의해서 전쟁이 어떠한 이런 승리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속된 전쟁에서의 사실상 패배한 그러한 미국의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6.25 전쟁,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 또 있었던 그 6.25 전쟁에서 사실상 어때요? 그 승리하지 못하고 그 저기잖아요. 그죠? 승리하지 못하고 여기에 그 거의 두만강까지 다 이렇게 압록강 두만강까지 가가지고 다시 그 패퇴하게 되는 그렇죠. 이 당시에 여러 가지 또 핵무기를 써야 될 그러한 시점에 있었는데 이제 트루먼 대통령하고 저 메가더 장군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적절한 어떤 그, 그 핵무기 사용을 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꼭그 핵무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 메가더하고 이것에 반대하는 투르만 전통적인 이러한 어떤 그 시각에서 그렇지가 않고 둘 다 이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좀 이렇게 둘 다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보류를 하게 되었다. 하여튼 꺼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러한 점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그게 판단 미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 여기 그 이승만 그 정권에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반대를 했지만 이것이 미국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강제 휴전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것이 지금까지 하나의 어떤 큰 상처와 그 어떤 마무리를 짓지 못한 그런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상 어떤 하여튼 패배라고 하니까 좀 딱 맞는 건 아닌데 승리는 하지 못한 전쟁이었다. 그러니까 발을 중간에 뺐다. 물론 그건 다 이해가 됩니다. 뭐 거의 5만 명에 가까운 그 인명이 이렇게 희생이 되고 또 수십만에 가깝게 또 이렇게 저희가 그 사상자가 또 나오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뭐 그건 이해를 되지만 결국에 어떤 대통령 선거라든가 여론 악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이제 그 여러 가지 잔혹하지 않은 전쟁 그러한 부분에서 다 작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상 패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베트남 전쟁도 어때요? 55년부터 75년까지의 그러한 긴 전쟁에 있어서 그죠? 실질적으로는 65년에서 75년 사이 전쟁 그리고 또 이 사이에 73년에 미국이 철수를 하게 됨으로써 베트남은 이제 저기가 된 거죠. 공산화가 되었죠. 하여튼 이 베트남 전쟁에 있어서도 막 거기 반전 여론이 막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뭐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국은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었지만 물러났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사실상 또 이렇게 연속된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패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6.25 전쟁은 패배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승리하지는 못한 거죠. 완전히 그런 전쟁. 그 다음에 또 남미에서의 각종 군사 개입. 그
머니투데이 19년도 10월 28일자 기사를 보면은 미국은 이후 그 약 200년간 몰로주의 전통 아래 중남미를 자국 문제와 비슷하게 다뤄왔다. 그러니까 몰로주의 이게 불가의 불개 그 고립주의인데 이거는 이제 다른 세계와의 고립이고 요 아메리카 대륙 내에서는 그 간섭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또 주의죠. 약간 그러면서 이제 미 하버드대 연구진에 따르면 1898년부터 1994년까지 96년간 미국이 개입한 남미 정권 교체를 성공시킨 사례만도 41차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직접적 개입은 17차례, 간접적 개입은 24차례였다. 하여튼 이렇게 엄청나게 개입을 하고 그랬지만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이렇게 남미 정권들이 다 이제 작용화되고 이렇게 그 좌파 정권들이 다 들어서고 반미로 이렇게 가득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불도 제대로 저기 하지 못하고 그냥 그 불쏘시개로 약간 저기한 상황만 되죠. 약간 여러 가지 그 혼란스럽게만 한 그렇죠. 이게 다 실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남미 국가 중에서 미국 중남미 국가 중에서 뭐 멕시코 뭐 좀 제외하더라도 미국에 이렇게 좀 우호적인 나라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심정적으로는 다 이렇게 그런 상황에 놓였고 또 이라크 중동 전쟁 어때요? 그때 부시 대통령에 의해서 있었던 그 이라크 중동 전쟁. 그게 굉장히 그 교만한 게 이 그 중동의 상황, 중동 이슬람 상황을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민주주의를 이식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교만한 마음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거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오히려 이슬람이 창궐하게 하는 그 후세인이 그 세속주의 정권 아니에요. 그죠? 세속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슬람 세력들이 창궐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저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민주주의가 되지 않는 나라 속에서 민주주의를 이렇게 하려고 한 어떤 미국의 교만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11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어때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그 테러와의 전쟁은 이해를 하지만 그 아프가니스탄에 괜히 그렇게 깊이 개입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21년도 8월에 나올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나오게 될 때 막 비행기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 같이 미국을 도와주었던 그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막 떨어지고 막 그 사람들이 다 학살당하고 이랬잖아요. 그죠? 이러한 이제 그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카드레도 이게 천천히 이렇게 그 순차적으로 빠져나오던가 완전히 그 뒤통수를 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미국을 돕던 그러한 세력들을 하여튼 이 다 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다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 그건 차치하더라도 이렇게 미국의 그러한 태도 하여튼 그 중간에 발을 빼고 어정쩡하게 뭘 제대로 이렇게 마무리를 못하고 하는 그러한 미국의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때요? 시리아 군사 파견 2014년에 그 IS를 그 퇴치한다. 그리고 시리아 정부가 이렇게 그 화학 무기를 쓴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리아 반군을 지원한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들어가서 지금도 있지만 또 트럼프 때는 또 빼려고 했어요. 왜 그걸 빼려고 했는데 이제 그 저 트럼프 행정부의 그 보좌관이 이쪽 지역 담당 보좌관이 여기서 이제 미군이 빠지면은 이 시리아가 문제가 아니라 이란하고 러시아 세력이 들어오게 된다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금까지 이렇게 완전히 빼고 있지는 않죠. 상당히 뺐지만은 아직도 있죠. 하여튼 이 한번 들어갔으면 거기를 마무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떤 중간에 이렇게 뭘 하다 마는 그러한 성격이 있다. 미국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어때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를 그 이렇게 그 미소 냉전이 끝나고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빼면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안보를 지켜주기로. 그렇지만은 그렇지가 않고 또 오히려 여기에 또 여기에 또 굉장히 또 그 나토하고 같이 공작을 해가지고 여기를 어지럽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나토 가입이라든가 이런 데 희망을 주면서 결국에는 여기
또 포기를 하고 막상 전쟁이 나자 우리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또 여기 싸우려는 의지가 있으면은 무기를 이렇게 대줘야 되는데 싸우려는 의지가 있어도 여기를 포기하려고 하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미국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여기 지금 여기 작년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사실상 하마스와 후티 이쪽 세력들은 이란의 어떤 저기 저 대리 세력이기 때문에 이란과의 전쟁이라고, 그 본질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이란을 어떻게 때리던가 어떻게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돕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전쟁에서 어정쩡하게 이렇게 여기에 그 가자 지구에서도 어떤 이스라엘 전쟁 정리하는 것을 이렇게 막고 있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 이게 그것이 이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인권과 그런 것을 위하는 것 같지만, 상황을 빨리 정리를 해야지 진짜 그 민간인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시리아 내전이라든가 우크라이나라든가 지금 계속 그냥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렇게 질질 끌면서 이렇게 놔두는 것이, 거기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진짜 어려운 민간인들이 진짜 빨리 전쟁을 끝내줘야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끝내줘야지 살 길이 생기는데, 굉장히 힘들게 해서 난민이 되게 하고 하는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금까지 미국이 참전한 이 전쟁, 진짜 뭐 6.25부터 해서, 물론 6.25는 감사하지만 그건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거기 끝마무리를 짓지 못한 그런 상황들, 베트남에서의 철수, 그러니까 사실상 6.25도 사실은 철수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남미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군사 개입해서 거기를 그냥 어지럽게 만들어 놓은 거. 결국에는 미국이 개입해서 정권 교체를 했지만 더 어떻게 돼요? 좌익 정권에 의해서 다 또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더욱더 반미만 더욱더 이렇게 그러한 상황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라크, 중동, 완전히 이슬람판으로 만들어 놓은 세속주의 정권들을, 리비아도 또 이렇게 다 이제 박살 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내전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 저기 아니에요. 거기가 다 이슬람 세력이 결국에는 잡는 거 아니에요. 한번 선거 제도가 있으면 이슬람이 잡게, 한 번 잡으면 끝이에요. 그거를 그 본질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진짜 굉장히 교만한 마음으로 민주주의로 어떻게 여기 이 중동 이슬람 지역을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는 미국의 그런 진짜 얼토당토한 그런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개입을 거기서 빨리 이렇게 하고 나오던지 해야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뭘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지금 다 난장판 된 거 아니에요?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다 남미 다 난장판으로 만들어, 그렇게, 물론 미국이 그럴 의도는 없었겠지만 하여튼 행태가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나 대만이라든가 한국 전쟁에 있어서의 발발 시에 미국이 보일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차원에서도 패턴을 통해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듯이, 국가 차원에서도 그 패턴을 통해서 그 행동이 예측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몰로주의, 즉 미국의 자발적 고립주의, 아메리칸 고립주의의 방향으로 미국이 정책이 지금 이동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공화당이 되건 민주당이 되건 어떤 시기만 좀 다를 뿐이지, 어떤 정도만 다를 뿐이지, 향후 나토에서 미국은 발을 빼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은 전면적 철수할 가능성이 갑자기 이렇게 철수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이렇게 민주당이라고 한다면 서서히 발을 빼겠죠. 하여튼 일단 큰 방향은 원로주의로, 자발적 고립주의로 큰 이제 미국의 정책은 정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동에서도 여러 가지 더 테러라든가 이런 것이 더 있게 되면은 공군기지라든가 이런 것이 철수될 것으로 이제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쪽으로 가는 방향은 이제
그 확실한데 그런 방향의 그 속도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정권이 이제 들어서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차이는 있겠죠. 하여튼 이제 전쟁의 끝장을 보지 않고 항상 미봉책으로 끝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니까 이 대만 전쟁에 있어서나 한국 전쟁에 있어서나 미국이 보일 행태라는 것이 어때요? 그 미봉책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항상 분쟁의 불씨를 남기는 것이 미국의 행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봉책으로 이렇게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전쟁이 일어나서 딱 이렇게 한반도가 딱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또 어정쩡하게 이렇게 다 될 것이 이렇게 어떤 행태들을 보면은 그러하다. 그래서 사우디를 비롯한 친미 국가들이 미국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행태를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미국은 진짜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이란한테 하는 행동이라든가 핵을 용인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볼 때에 우리가 미국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들게 하잖아요. 그죠? 하여튼 이러한 미국의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맹국들은 어떤 이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는가? 미국의 동맹국은 자신의 군사력을 향상시키면서 동맹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군사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안보를 미국에 맡긴 채 안보 무임승차, 어떠한 지금 EU 그 유럽 연합이 그 미국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라든가 지금 사우디 중동 국가들이 안보 무임승차한 채 미국에 맡긴 채 넋놓고 있다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뒤통수를 맞게 된다. 이거 유럽 연합의 사례처럼 지금 이런 완전히 정신적으로 넋놓고 있다가 이제 미국에 의지한 채 또 미국도 불만이 있죠, 이렇게. 그렇지만은 이러한 것은 결국에는 미국 동맹국들의 어떤 그 정신적 자세라든가 군사 안보적 자세가 문제가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이러한 이제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을 믿고 핵무기를 포기했던 우크라이나 교훈을 상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이렇게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거. 미국의 저기 안보 공약을 믿고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한국과 일본은 핵무기 보유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시점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방 핵무기를 맞았을 때 미국의 핵 우산이 작동할 가능성은 저는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때 가봐야 아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진짜 그때 가봐야 아는 거지 미국의 핵 우산이 작동한다, 뭐 작동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역사적 여러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사실상 그거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이유는 핵우산이라는 거는 전략적 믿음의 개념이다. 그 개념일 뿐이지 인류 역사상 실행된 경험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거는 어떤 전략적인 어떤 지금의 그 이전에 어떤 약속이고 이렇지만은 물론 이제 핵우산 이거 뭐 아직 뭐 전면적인 핵을 쓰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인류 역사상 경험적인 어떤 역사의 경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상기돼서 이렇게 핵무기 얘기할 때는 조금 이러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거듭 언급드리지만은 지금의 시점은 확장된 핵공포 정책이 오히려 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유일한 방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확장된 핵 공포 정책이 여러 부작용이 있지만은 지금 그 전체주의 국가에서 그 핵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새로운 이
민주주의 체계 이 진영에서도 자유진영에서도 새로운 이러한 정책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네트워크의 복잡계로 들어서고 있고 이러한 복잡계의 복합 구조 속에서 전쟁의 양상도 복잡계의 형태의 전쟁으로 들어서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네트워크 전쟁에 이런 상황 활용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하마스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그러니까 자신이 이란이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네트워크 속에서 이렇게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이것이 더욱더 개인까지 연결될 것이다. 인간 이 세계 개인이 개인에게 핵무기가 이렇게 테러할 수 있도록 들어가는 세계까지 들어가는 이런 세계 속에서 지금의 미국의 전쟁 대응 형태는 더욱 상황을 비참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에서 확실히 매듭을 짓지 않고 항상 미봉책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여러 정치, 문화적 환경 때문에 이 전쟁의 행태를 계속 미봉책과 어떤 이렇게 끝까지 마무리를 짓지 않는 그런 행태로 인해서 더욱더 환경을 그 이전보다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미국이 전쟁에 전사적으로 뛰어들었던 그죠. 전면적 총체적 전쟁에서는 미국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승전국이 되었고 이것을 지금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전면적인 어떤 전쟁을 하면은 미국을 이길 나라는 없죠.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참전한 전쟁에서 미국은 승리하지 못했다. 항상 끝에 포기하는 형태를 보여서 전쟁 지역의 동맹 파트너들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 사지로 몰아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만을 물론 그들의 한계와 책임도 있었지만은 일단 동맹 파트너들이 사지에 넣고 미국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그래서 이러한 미국의 행태는 나름 이유들이 있다. 그렇지만은 동맹 파트너가 이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그러한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동맹에 있어서 한국, 일본 등은 의존적인 정신적 자세를 버리고 이거 한국도 그렇고 또 일본은 특히나 굉장히 미국 의존적인 정신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한국과 일본은 의존적인 정신적 자세를 버리고 미국과의 동맹의 장단점, 그러니까 유익과 그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미국의 전쟁 행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군사력을 이렇게 마련하고 하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이렇게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미국이 또 원하는 바고, 그렇죠.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 한국민들도 미국에 이제 완전히 의존하는 그런 정신적 자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것이 그 미국과의 동맹이 진짜 유익하죠. 장점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하여튼 그렇지만 이런 방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런 한계도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방과 안보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고 또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뭐 자주국방이라 그래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이렇게 동맹이 지금 그 세계가 하나의 진영으로 양분되는 상황 속에서 혼자 뭐 어떻게 하겠다 이것도 이렇게 바보 같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특별히 동북아는 차이나, 북한 등의 이렇게 전체주의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전쟁에 대한 개념과 양태도 전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간인이건 뭐 이렇게 구분해서 죽이는 건 이런 어떤 전쟁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싹 그냥 요 동북아 차이나 특히 북한 이런 차이나와 북한의 이러한 그러니까 요 동양 이쪽 동북아의 전쟁 개념은
원래부터 그냥 민간과 군인의 구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잘 인식해야 된다. 더욱이 마지막 때는 전쟁이 일상인 시대임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여러 뭐 다 우리 독자님이라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오늘은 미국과의 동맹이 진짜 필요하다. 그렇지만은 필요하지만 그 동맹의 그 유익과 한계를 또 명확히 인식을 해야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전쟁의 시대에 있어서 완전히 진짜 그 저기죠. 완전히 이제 그 나락으로 가는 그러한 환경에 접하지 않게 된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미국의 전쟁 행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